인코텀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코텀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용과 위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셀러가 비용을 부담하고 어디까지 바이어가 이전을 해가느냐. 그래서 그 분기점이 어디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분기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장도 조건이라는 거 됩니까? 우리 수출자의 공장입니다. 즉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공장까지인데, 즉 어디까지 간다? 수입자가 가기 전에 어떤 그 수입국의 보세구역까지만 간다는 거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안 실어준다, 안 내려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핵심이다라고 해서 물론 예외적이겠죠. 자, 넘어가셔서 두 번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이 모든 어떤 우리 조문들을 모두 다 우리가 실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루는 이 과정은 처음에 시행할 때 마찬가지로 실무자가 수출의 실질적인 그런 순수대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어떻게 수출이 되는지를 알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조문을 가지고 이걸 영문으로 번역을 좀 해볼 겁니다. 이걸 좀 세세한 그런 건 어디서 들으면 좋을까요? 차차 우리가 이 강의를 좀 이렇게 많이 올릴 텐데요. 그때 우리가 국제무역사, 국무사라 그러죠. 또는 국가적인 무역영어 있죠. 이런 무역영어,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올릴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상세하게 다룰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면 이런 거를 자격을 또 취득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그림을 봐서 공장도 조건이란 수출자의 공장에서 물건을 실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인도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럴 때 우리가 조문을 보면은 첫 번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한다. 이게 뭐입니까? 공장도 조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복합 운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은 책과 달리 복합운송에서 잠깐도 해상운송 갔다가 다시 복합운송에서 다시 복합운송으로 넘어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겁니다. 왜 그런다고 했죠? 제가 바로 이겁니다. 요 네 가지 부분이 잘못 섣불리 별도로 움직이시면은 FCA하고 FS하고 또는 뭡니까? 여기 나오는 CPT하고 FS하고 어떤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든지 헛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이 요 다음에 요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알아주십시오 하고 요거를 다시 말해서 요 순서대로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한번 봅시다. 공장도 조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해서 어떻게 될까요? 앞에다가 이니셜로 EXW 대문자로 세자 쓴댔죠. 어디입니까? X코에 EX와 워크스의 W. 그래서 EXW다 하고 우리는 공장 인도 조건이라 부릅니다. 공장 인도가 뭐예요?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셀러가 바이에게 인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수출차가 바이에게 물건 건네주는. 그래서 공장도 조건이 아니라 공장 인도 조건. 누구 공장에서요? 셀러 공장에서 인도하는 거다며. 그럼 바이어가 셀러 공장까지 와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보시니까 만약에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셀러의 공장에 이렇게 차를 실러 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겠죠. 이런 경우에 자, 보시면요. 첫 번째가 사용자라는 설명문이다 그랬죠. 요건 뭡니까? 앞에서 말해서 지금까지는 가이던스 노트라고 2012에서 말하다가 지금까지는 엑스플레이트 노트로 해서 사용자는 설명문이다 그러는데, 요럴 때 주로 우리가 칼럼 A는 주로 우리가 셀러가 역할이고 칼럼 B는 바이어의 업무사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 물론 인코텀즈뿐 아닙니다. 패러프라이즈라고 그러죠. 패러프라이즈, 바꿔쓰기 있죠. 바꿔쓰기. 즉 같은 말을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한번 쓴 단어는 뒤에서 잘 안 쓰고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꿔 쓴다는 거죠. 그런 패러프라이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조문들을 좀 한번 영문도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글로 설명하기보다 영문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한글을 여러분이 차이를 맞춰 나가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한글하고 번역해 놓은 거하고 우리 영문하고의 뉘앙스 차이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자, 먼저 그러면 위험과 비용과 위험이라는 게 위험이라는 게 나왔네요. 자, 위험이라는 게 위험이 인도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도, 다시 말해 델리버리와 위험입니다. 인도와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바에게 건네줄 때 그 위험의 구간이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을 매하라고 했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뭐랬습니까? 2020에서는 위험의 구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용도 갑니다. 근데 앞에서 2010에서는 비용과 위험을 같이 다루는데 2020에서는 이런 위험을 먼저 강화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는 그게 숨은 뜻을 찾아야겠죠. 위험만 들어갈까요? 그 위험도 결국 비용화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위험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조건이라는 소리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장도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공장도 조건이라는 것은 means that 이렇게 의미합니다. 삼형식이 되죠. 그럼 that 이하가 명사절이 되죠. 뭘 합니까? 셀러가요. 주죠. 셀러가 인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말로 아니라고 했죠. 셀러 인도. 그래서 공장에서 셀러가 인도합니다. 아까 뭐랬죠? 어느 공장? 셀러 공장에서 바이크 인도합니다. 뭐를 합니까? 그냥 굿즈면 상품이겠는데 더 굿즈라는 한정사 그죠? 써놨죠. 그래서 바로 그 상품, 즉 우리가 이렇게 정관사를 보실 때는 바로 그 상품, 즉 다른 말로 계약 상품이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그럼 셀러가 어디서요? 그 계약 물품을 인도합니다. 누구에게 인도해요? 딜리버리 투죠. 누구에게? 바이에게 인도합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인도하는 장소가 어디냐니까. 그래서 그럴 때 when it's placed, 그 바이어가 물건을 계약 물품은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냐면 어디서 장소냐? 장소 나왔죠? 그럼 어디서 인도하느냐면은 언제 바이어 인도하냐 보니까 at named place. 자, 어떤 이름이라 불리는 장소, 지정된 장소죠. 여기서 name이라 뭐냐 이름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다, 지정되다. 그래서 지정된 그런 장소, 어떤 이름을 불리는 장소, 지정된 장소 그렇게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예를 들어온 게 like factory 공장이라든지 warehouse 뭐라 그랬죠? 창고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면서 셀러가 물건을 바이게 인도하는데 어느 장소에서 지정된 장소입니다. 네임드 플레이스가 이름이 부여된 그죠? 지정되어 있는 그런 장소, 특정 지점을 말하는 거죠. 그 장소가 어떤 공장이나 창고되면 이때 주 이 공장 어딜까요? 셀러의 공장이겠죠. 셀러의 공장이나 또는 어떤 창고에서 그렇게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물건을 어떻게 인도하냐 보니까 줄을 꺼놨죠. 바이의 임의 처분하에 간다 그래서 바이의 임의 처분이다. 임의 처분이 뭐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하면서 임의 처분이라는 이야기는요. 바이어가 내가 물건을 사서 자기 나라까지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현지에서 내가 팔아버릴 거냐 마진을 받고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가져갈 때는 한 5% 정도 마진이었는데 누군가 제3자가 와서 10% 마진 주겠다. 그럼 팔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우리나라까지 가져갈 때까지 비용보다는 차라리 마진이 많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직접 바이가 석유에서 가져가든 아니면은 수출자 공장에서 장에서 제3에게 팔아버리든 네가 알아서 임의는 템포럴이 아닙니다. 네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해서 처분하라는 거죠. 그게 임의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수출 수입을 하고 계약을 했대서 공장에서 물건 가져갈 때 꼭 네가 누구 나라면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는 없다는 거죠. 제3자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실어주되 그 사람이 바이에가 이민 처분하에 그렇게 그 물건을 알아서 내가 운송하든 팔든 그렇게 건네준다라는 게 이민 처분하에 그 사람이 우리가 물건을 건네준다는 거죠. 그런데 물건을 건네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 했죠. 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물건을 건네주는 공장이라든지 또는 창고가 may or may not be죠. 어떻게? 셀러의 프레미시라는, 흔히 말하는 프레미시라는 영업 구역인데요. 여기서 구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군의 구역이라는 것은 영업 구역은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강남 지점, 그죠? 다리점, 또 강북 대리점 그러면 굉장히 큰 영역이죠. 그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프레미시를 그냥 우리 공장의 군의 우리의 공장 내라고 좀 축소시켜 봅시다. 그래서 경우에 꼭 이 공장이 그리고 이 웨어하우스가 창고가 반드시 셀러의 공장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게 또 2000과 2010의 차이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2010에서 셸레 공장을 샀습니다. 근데 이때랍니까? 하청 공장도 가능한 게죠. 내가 하청을 줄 경우에. 그래서 그 공장이 셸레일 수도 있고 셸레 공장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자, 여기서 이런 단어가 또 많이 나오겠죠. occur, 발생하다니가, 이렇게 발생하다니가, 일어난다, 그죠? occur, 그죠? carry out, 이런 말들을 뒤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매도인이, 즉, 우리 셀러 앞으로 매도인이라 합시다. 매도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딘가에 비어클에다가 여기에다가 실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비어클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공장이면 주로 트럭이 들어오지 않느냐, 트럭이, 그죠? 그러면 트럭이라든지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트럭이라든지 또는 뭐 기차라든지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비어클이라 탈 것이라고 우리가 다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공장도 조건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복합운송 조건이에요. 복합운송이 뭡니까? 자, 잠깐만 우리가 한번 챙겨봅시다. 복합운송이 뭐예요? 복합운송이.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운송에는 몇 가지 있댔죠? 처음 우리 시작할 때 크게 세 가지 있댔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첫 번째가 어떤 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런 게 있었죠? 운송에서 크게 세 가지가 첫 번째 뭐죠? 우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해상운송이죠. 두 번째가 어떤 겁니까? 육상운송이었죠. 세 번째가 뭐였죠? 그죠? 항공운송. 우리가 이제 육상운송 거의 안 쓴다죠. 이렇게 두 가지를 항공운송이나 해상을 씁니다. 이게 운송의 종류 다죠. 그런데 내가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두 개를 만약에 섞어 쓰면은 두 가지 이상이 뭐가 될까요? 복합운송이겠죠. 그죠? 만약에 육상하고 해상을 섞어 쓰든지 육상과 항공을 섞어 쓴다든지 아니면 세 개를 다 한다든지 이게 복합운송입니다. 이 복합운송 조건이 시작할 때 공장도 조건도 복합운송 조건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탈 것이라는 비어클이 복합운송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육상으로 가면은 트럭이고요. 트럭이고 또 어떻게 되죠? 해상으로 가면은 우리가 선박이고 그죠? 항공으로 가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말하죠. 또 기차도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지칭하는 단어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했습니까? 탈 것, 즉 비어클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돌아서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어클, 탈 것에 우리가 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any 비어클이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탈 것이다. 통상 우리가 any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에서 부정적인 단어라 많이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any라는 것들 통해서 any 비어클이라 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어떠한 탈 것이든 간에 이 말이죠. 이 any입니다. 그런데 어떤 탈 것입니까? collecting vehicle, 즉 그 물건을 실려고 가져오는 차, 수집 차량 또는 집화 차량이라 말할 수 있겠죠. 물건을 실어오는 차량, 그것을 collecting vehicle입니다. 그런데 그 좌우에 on이죠. 좌우에 on해서 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죠. on이라는 건 뭡니까? 실어줘야 되느냐. 근데 앞에서 뭐랬죠? 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does not need, 할 필요가 없다. load 할 필요가 없다. 어디다가? on죠, vehicle이죠. 실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계약 물품을 그 사람이 바이가 보내온 트럭이나 기차나 배나 비행기에 그 운송수단에 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코텀전은 실지 마라, 내리지 마라. 그죠? 왜? 그게 비용이고 그 다음에 위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했죠. 실지 마라 그러고, 그래 또 뭐라고 그랬겠죠? 시작할 때 단기처럼 수출 통은 안 한댔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도치로 nor does it to need goods for export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뭐라 했죠? seller also does not need to clear죠. 그죠? does not need to clear the good for export. 뭡니까?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 클리어 엑스포트, 이걸 우리가 수출 통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실어주지도 말고 수출 통관도 하지 마라. 그러면 국내 거래와 유사해져 버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숫자의 최소 무조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그럼 통관의 이야기가 나왔다죠. 요 수출에 깨끗하게 하는 걸 수출 통관이랬다.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단어를 보세요. to clear for export죠. 뭐라 했죠? clearance. export clearance. 뭐로 바뀌었습니까? to clear for export가 clear export. 다시 말해서 단어 바꾸시기 paraphrase가 이루어졌다는 걸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시니까 그럼 수출 통관을 하지 말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마라? 왜 하지 마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with delivery happening이었죠.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인도가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보시니까 일어났습니다. 그 계약 물품이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at the provided, 그죠? disposal buyer, 그죠? 이미 처분하에 놓으실 때입니다. 왜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니까 either A or B죠. 자, 보시죠. either A or B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고요? 셀러의 즉 매도인의 군에 있든지 또는 다른 장소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다른 장소라는 것은 매도인의 군에가 아니라 다른 장소. 즉 다시 말하면 어디입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may or may not be. 다시 우리 셀러의 공장이 아닌 하청 공장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통상적으로 그런 어떤 지정된, 그죠? 그런 통상적으로 그런 지정된 장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른 게 지정된 하청 공장이나 또는 셀러의 공장 군에나 이런 거죠. 여기서 그죠? 그 안에 되죠? 셀러의 jurisdiction, 요 jurisdic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뒤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약 파트에서 이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 국가다, 수출자의 국가라로 의역하는 게 좋겠네요. 수출자 국내나 혹은요, 또 OR이 나왔죠. 어디입니까? The same, 동일한 그런 custom union, 다시 말해서 관세 동맹 지역. 좀 어려운 이야기죠. 뭡니까? 뭐 EU다, 또 어디입니까? 아시안이다. 이런 게 동일한 관세 지역이죠. 그 안에서, 그죠? 그 안에서 있는 어떤 그런 어디입니까? 셀러의 국가라든지 또는 그런 만약에 있으면요. 어디 있다고? 관세 동맹 지역 위든이죠. 내에 있는 그런 특별히 지정된 그런 셀러의, 그죠? 다른 장소나 혹은 셀러의 군에서 인도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 봅시다. 이럴 때 there is no obligation. 의무가 없다 그랬죠. 어떤가? On the seller to organize to export clearance. 즉 다시 말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수행할 의무가 없다. 앞에서 우리 무슨 단어 했습니까? organize가. 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occurs. 이행하다, 수행하다, carry out.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organized. 수행하다. 이렇게 또 한번 단어를 바꿔봤네요. 그래서 셀러는요, there is no 셀러는요, 뭘 할 필요 있습니까? 수출 통관 하시면서 to clear the export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clearance within the third country. 즉, 관세 동맹 지역에서 만약 아시안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태국이 있고요. 옆에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갔을 때 이렇게 이 제3국을 통과했을 경우죠. 서드 컨트리를 통과했을 경우에 그 나라에서 운송 도중에 제3국을 통과했을 때 건물들 그럴 때도 통관할 필요 없다. 즉 아시안 지역에서 태국을 그래서 베트남을 통해서 베트남에 항구를 통해 나온다. 그러면 태국에서 베트남을 갈 때 통관하고 다시 한국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3국 내에서도 그런 통과할 때 통관을 수행할 필요가 없고 또 국내에서도 수출 통과할 필요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죠. 국내라면 국내 수출 통관할 필요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관세 동맹 지역이라면 그 제3국을 통할 때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20에 새롭게 등장한 거죠. 그때는 국간이, 그죠? 우리가 관세동맹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2010에서는. 그냥 네가 수출 통관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FTA라는 걸 많이 하고, 이런 관세 동맹 지역들이 자꾸 많이 생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EU든 아시안이든 남미 지역에 우리가 지금 동맹 지역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북미도 여러분 알죠? 물론 이름이 바뀌었지만 나프타라는 거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시대에 맞춰서 관세 동맹이다라는 말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니까 여기까지 보셨다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공장도 조건이라는 것은요, 인도 조건이라도 maybe 어디에 더 적당하냐 보니까 for domestic trade, 국내 거래에 더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may잖아요. 하다가 아니죠. 국내 거래에 더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죠. 왜 may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는 지금 인코터ms 것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 상업 거래 조건인데 국내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건 무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인데 불구하고 내가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국내 거래에 더 적합한지도 모르겠다. 그 말은 뭡니까? 통관도 안 해주고 실어주지도 않고 생산만 해주면 되니까 국내 거래나 같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뭡니까? There is no intention. 만약에 not at all이죠. 만약에 전년 그 계약 물품을 수출할 의도가 없다면은 오히려 국내 거래에 적합한 그런 거래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러의 그런 참여는 어디입니까? In export clearance. 자, 또 바꿔놨죠. export in clearance. in export clearance죠. 수출 통관에 그런 셀러가 참여하는 것은 뭐랬습니까? 왜 참여합니까? 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다시 말해서 하지 마라는 말을 또 한 번에 부대 설명하고 있죠. 만약에 셀러가 참여한다면 어디에? 수출 통관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is limited. 한정되게 참여한다는 거죠. 참여하긴 하는 모양이에요. 하지 말했는데 어떤 참여한다? 단지 provide assistance, 어떤 도움을 줄 뿐이다는 거죠. 뭐 하겠어요? in obtaining, 뭐를 획득합니까? 그러한 그죠? 선적 서류라든지 그런 정보를 내가 줄 필요가 있죠. 뭐 하기 위해서요? 바이어가 어디입니까? 그 제품을 수출 통관할 목적에 합당하도록, 다시 한번 수출 통관하도록 그 통관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든지 그런 서류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줌으로써 그 정도 선에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참여한다. 즉 나는 실제로 수출 통관은 셀러가 하는 게 아니라 바이어가 하는데 하려면은 모르잖아요. 왜? 생산은 셀러 네가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누구에게? 셀러에게 이렇게 정보라든지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제한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는 그죠? 바이어가 만약에 그 제품을 그렇게 수출 통관한다든지 또는 어찌 됩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디입니까? 예상이 되는 게 바이어가 만약 수출 통관한다면은 어떤 예상이 되냐? 어려움이 예상되죠. 많은 데 있어가지고 obtaining export clearance 수출 통관하는 데 있어. 왜냐면요, 수출 통관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수출 통관은 아무래도 수출 통관은 셀러의 나라에서 통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입자는 수출국에 만약에 대리점이나 지차가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에 통관을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수출 통관인데 어려움이 그리 예상되는 경우에는 바이는 마음 좋겠다. 차라리 수출 통관을 해주는 FCA를 선택해서 FCA 거래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공장도 조건은 수출 통관 안 해주는데 FCA는 수출 통관을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차라리 수출 통관을 해주는 FCA를 쓰지 공장도 조건을 안 쓰는 게 낫지 않겠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어드바이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찌 됩니까? FCA에서는 그 의무사항, 그죠? 그리고 그런 얻은 의무사항, 그죠? 엑스포트 클리어런스죠. 수출을 획득하는 비용과 해야 될 수출 통관의 의무사항들은 누구에게? lie with the seller, 셀러에게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네. 다시 말해서 공장도 조건은 셀러가 수출 안 해주는데 FCA 조건은 이 셀러가 수출 통관을 또 해야 되고 그 비용도 납부하셔야 될 의무, 통관 의무도 네가 비용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FCA를 하시든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네가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공장 통관하는데 어려움 생긴다면 차라리 FCA 쓰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해보시면요. 그럼 공장도 조건이란 건 어떻게 되죠? 결국 매도인에게는 가장 작은 의무, 그래서 the at least obligation, 그래서 최소 무조건이다 그랬죠. 그리고 뭐였습니까?
투수를 통과하는 의무가 없죠. 또 뭐 필요하죠? 실어주지도 않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국제거래보다 국내거래에 더 적절하게 영어를 쓸 수도 있는 적절한 그런 조건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봅니다. 시작할 때 이런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공장도 조건이라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 공장이 되죠? 삼성전자, 뭐 수은 공장이라 칩시다. 공장이면은, 공장이 요만하면은, 삼성전자 공장이 그냥 쏙 들어가면 되겠죠. 공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수은 공장이 제법 크죠? 뭐 동문이다. 예를 들어서 북문이다, 남문이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공장이 1공장, 2공장이 3공장이 있을 테고, 사무동이 있을 테고, 식당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뭐 체육관에 창구가 많겠죠. 그럼 과연 그냥 삼성전자 공장에 오세요, 싣고 가세요를 하면은 공장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몇 번째 창고에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모르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삼성전자 공장에서 공장도 조건입니다 하는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됩니까? 그러면 몇 번째 창고, 즉 첫 번째 창고, 두 번째 창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누가요? 물건 실으러 가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삼성전자 공장의 창고에 가는데요. 창고 가는데 몇 번째 창고라고요? 5번째 창고에 가세요. 라고 이렇게 공장도 조건 100원입니다.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의 5번째 창고에 가는 데까지 공장도 조건인데 그 삼성공장이 어디 있냐고요? 수원에 있고요.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도 조건은 최신 버전인 인코텀즈 2020에 따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F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